국내에 드디어 애플페이가 상륙했죠? 멋지다 애플아! 브라보! 아니 그런데 거기다가 오늘 나온 소식인데 삼성페이, 네이버페이가 간편 결제 서비스 협약을 맺었어요. 이제 네이버페이로 결제할 때도 삼성페이를 연동해서 더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와우! 이게 기업들끼리 싸움이 나면 결국 소비자가 이득이라니까요. 우리는 뭐 하면 된다? 골라서 쓰면 된다.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이미 소식 다들 들으셨을 텐데요. 국내에 드디어 애플페이가 상륙했죠? 이미 애플페이 다 사용해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말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진짜 궁금한 건 삼성페이 때문에 아이폰으로 못 넘어가시던 분들, 애플페이 정말 삼성페이만큼 좋아? 삼성페이만큼 편해? 나 진짜 갤럭시 버리고 넘어가도 괜찮을까?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애플페이 정말 삼성페이만큼 편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애플페이는 아직 부족한 점들이 많아요. 뭐 어제 서비스를 막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비자카드 등록 지연 이런 문제는 사실 진짜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굳이 짚고 넘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아직까지 존재하는 한계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모저모 직접 사용해본 결과 장기적으로 내다본다면 정말 삼성이 긴장해야 할 만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애플이 대체 어떤 한계가 있고 삼성은 왜 긴장을 해야 하는지, 정말 삼성페이 버리고 아이폰으로 넘어갈 만한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Let's go! 자, 일단 애플페이를 어떻게 쓰는지부터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애플페이는 이 아이폰에 있는 지갑 앱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갑 앱에 들어가시면 위쪽에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셔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버튼을 누르시고 현대카드 앱을 통해서 지갑 앱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현대카드를 등록해서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등록을 하시고 나면 아이폰의 측면 버튼을 2번 땅땅 눌러서 페이스 아이디로 잠금 해제를 하면 바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쉽게, 정말 빠르게 측면 버튼 2번 따닥 페이스 아이디 바로 태그해서 결제를 하면 돼요. 이렇게 폰으로만 결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애플 워치 앱으로 들어가시면 워치에도 애플페이를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워치로도 측면 버튼 2번 누르기를 해서 빠르게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는 애플 홈페이지에서 쫙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편의점부터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브랜드들도 있고요. 카페도 있고요. 백화점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앱이나 웹사이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어요. 현 시점에서 애플페이를 지원하는 가맹점 수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점점 늘어나는 지원, 웹사이트 및 앱.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사실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좀 한정적인데 앞으로 계속 늘어갈 것이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애플페이를 접하신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텐데요. 그렇다면 삼성페이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도 살펴볼게요. 첫 번째, 삼성페이와 달리 애플페이는 워치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드렸었는데 삼성페이와 애플페이는 결제에 사용되는 기술 자체가 달라요. 애플페이는 NFC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삼성페이는 MST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삼성페이를 하기 위해서는 이 MST 모듈이 필요한데요. MST 모듈을 워치에 넣게 되면 디자인이 투박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웨어러블의 핵심은 말 그대로 웨어러블 해야 한다는 거. 휴대성도 좋고 착용하기 편해야 되고 보기에도 좋아야 한다는 거겠죠. 그런데 MST 모듈을 넣자고 시계를 투박하게 만들 순 없잖아요. 그래서 갤럭시 워치에는 이 MST 모듈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간혹가다 해외에서는 삼성페이를 워치로 사용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해외에서는 이제 NFC 결제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갤럭시 워치에 있는 NFC 모듈로도 충분히 결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해외와 국내 사정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갤럭시 워치 사용자분들 중에서는 워치로 삼성페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페이 같은 것들을 넣어서 NFC 결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네이버페이도 삼성페이만큼 진짜 뭐 어느 곳에서나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맹점이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갤럭시 워치로는 삼성페이처럼 자유롭게 결제를 하기에는 어렵다는 점이 있죠. 자, 그런데 애플페이는
폰에서 결제할 때와 워치에서 결제할 때 완전히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애플워치에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가 국내에 정말 널리 보급된다면 워치로도 지금 우리가 삼성페이로 결제하는 것만큼 편하게 어느 곳에서나 다 결제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요? 우리 어차피 폰 항상 들고 다니잖아요. 굳이 갤럭시 워치로 결제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럴 수 있죠. 우리는 항상 손에 이렇게 폰을 들고 다니니까 폰으로 결제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조깅을 하러 밖에 나갔는데 핸드폰을 들고 가지 않고 그냥 워치만 차고 나온 거예요. 한참 달리다 보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물을 좀 사 먹고 싶은데 폰이 없는 거예요. 지갑도 없고. 그럴 때 애플워치로는 편의점에서 바로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갤럭시 워치로는 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이 긴장해야 하는 애플페이의 장점 두 번째가 나오는데요. 바로 애플페이는 와이파이나 데이터, 즉 셀룰러가 되지 않아도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페이는 반드시 데이터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애플페이는 비행기 모드에서도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렇게 와이파이도 끄고 데이터도 다 끈 상태에서 결제를 시도해보니까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더라고요. 이 말은 즉 무슨 뜻이냐? 애플워치로 애플페이를 사용하고 싶은데 셀룰러 모델을 사야 되나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인터넷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애플페이는 결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애플페이의 장점 세 번째는 바로 보안입니다. 이 보안은 사실 삼성페이와 애플페이가 각각 다른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우리의 카드 번호를 결제 단말기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결제할 때마다 일회용 가상 카드 번호가 생성된다는 건 동일해요. 애플페이 역시 삼성페이처럼 우리의 실제 개인 정보나 카드 정보가 결제 단말기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일회용 가상 카드 번호가 매번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카드 번호가 저장되는 건 우리의 핸드폰, 우리의 워치, 그리고 핸드폰과 워치에서 쓰고 있는 현대카드 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결제할 때 그 카드를 태그하는 결제 단말기로는 우리의 진짜 개인정보나 카드 정보가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애플페이의 장점, 바로 사용하는 과정이 더 간단하다는 겁니다. 삼성페이는 꺼진 화면에서 화면을 쓸어 올려서 지문 인식을 해서 갖다 대는 거잖아요. 애플페이는 조금 다른데 화면을 쓸어 올리는 게 아니라 측면 버튼을 2번 눌러서 페이스 아이디로 인증을 하고, 혹은 터치 아이디를 쓰는 경우 터치 아이디로 인증을 하고 갖다 대면 됩니다. 이 과정은 삼성페이와 애플페이 둘 다 2단계를 거친다는 점에서 동일해요. 그런데 애플워치가 있잖아요. 애플워치에 재밌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애플워치 기능 소개해드릴 때 어시스티브 터치라는 걸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애플워치에서 설정으로 들어가 주세요. 쭉 내리다 보면 손쉬운 사용으로 들어가 보시면 어시스티브 터치라고 있어요. 어시스티브 터치를 켜주세요. 여기서 손 제스처로 들어가 볼게요. 한쪽 손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손동작으로 애플워치를 사용할 수 있게끔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엄지, 검지 2번 맞대기, 요걸로 들어가신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내가 이 동작에 넣을 수 있는 행동들이 있어요. 쭉 내려보시면 애플워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제 엄지, 검지 2번 맞대기로 애플워치를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 화면에서도 엄지, 검지를 2번 이렇게 애플페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갖다 대서 결제를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보면 확실히 애플페이가 삼성페이에 비해 나은 점들이 딱 보이죠? 하지만 애플페이가 해결해야 되는 한계점들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카드가 안 된다는 점이에요. 지금은 애플페이를 사용하고 계셔도 교통카드는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애플페이 발표 현장에서 애플 직원분들께 계속해서 이걸 여쭤봤는데요. 팀원이와 전부터 협업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번에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하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애플페이에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 있는지를 여쭤봤는데 언제쯤 탑재할 거다라고 확답은 어렵지만 교통카드 기능을 넣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교통카드가 안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결국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어도 교통카드용 지갑이나 교통카드는 꼭 따로 챙겨 다녀야 된다는 점이 아쉬울 텐데요.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이 점 때문에 반쪽짜리 페이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빠른 시일 안에 교통카드도
탑재가 되기를 기다려봅시다. 두 번째는 아직 애플페이를 지원하는 가맹점이 한정적이라는 점이에요. 이걸 좀 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애플페이가 국내에 들어왔으니까 아무 데서나 애플페이를 결제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애플페이를 지원하는 가맹점이 많지 않습니다.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브랜드 수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결제를 하려다 보면 개인 카페, 개인 식당 이런 데는 단말기를 보급하는 것도 결국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말기들이 얼마나 빠르게 진짜 전국적으로 보급이 될지는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애플페이를 사용하려다 보면 가맹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매번 결제하기 전에 애플페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면 다른 카드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빈번하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키오스크에서 결제가 어렵다는 점이에요. 물론 키오스크 중에서도 애플페이를 지원하는 키오스크가 있기도 한데요.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가맹점들에서는 애플페이를 지원하는 키오스크를 갖다 놔서 여러분이 키오스크에서도 무인 주문을 하실 때 애플페이를 바로 그 기기에 찍으실 수 있겠지만 제가 가본 곳 중에 메가커피 같은 경우에는 키오스크에서 바로 결제가 안 되고 키오스크 뒤편에 이렇게 꽂아놓은 애플페이용 단말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그 단말기에 찍어야 결제가 되더라고요. 네 번째 한계점은 윈도우 PC의 웹사이트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아이맥, 맥북 이런 데서 내 애플페이를 등록을 해놓고 웹사이트나 앱에서 결제를 하려고 하면 엄청 간단하게 결제할 수 있다는 게 좋더라고요. 하지만 윈도우 PC의 웹사이트에서 결제를 할 때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이런 다른 페이들처럼 윈도우, 맥 상관없이 다 결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애플페이는 오직 iOS, macOS, 아이패드 OS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웹사이트에서 사용을 하실 때도 사파리가 아닌 예를 들어 크롬이나 네이버 웨일 이런 데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삼성페이는 모든 웹브라우저 그리고 macOS, 윈도우 상관없이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애플페이는 애플 생태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여쭤보니까 이 애플페이 암호화 방식 자체가 이제 자체적인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생태계에서는 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현 시점 2023년 3월 지금 시점에서는 현대카드만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카드사의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용이 어렵다는 점까지 총 5가지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애플페이의 장점과 한계점 딱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교통카드나 가맹점, 결제 단말기 문제는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면 아까 전에 알려드린 애플페이의 장점들 때문에 삼성이 정말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지금은 현대카드들도 애플페이를 지원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러면 더욱더 이제 국내의 여러 가맹점에서도 애플페이 단말기를 구비해 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겪게 되는 이런 한계점들은 좀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는 생각도 들어요. 혹시 애플페이의 원리, 삼성페이의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정리해드린 알쓸테지 영상 참고하시고요. 여러분이 유용하게, 삼성페이든 애플페이든 유용하게 많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